책은 이게 첫 번째 초반부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것들을 거의 다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살림이라던가 연민이라던가 어떤 건강함 이런 거 이제 초반부에 다 말을 책에서 초반부에 말해줘가지고 그 재밌었던 것 같고 자기가 다른 것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걸 알면 자기도 기분 좋아진다. 이 부분이 진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냥 내가 쟤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너무 약간 여러 편의 논문을 종합해서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거든요. 진짜 내가 뭔가 유기농 이런 거를 선택하면서 구매를 더 돈을 비싸게 주면서 선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대기업에 어쨌든 브랜드가 있는 뭐 이런 상품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가정농, 소규모, 다양성,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도 그 산업 경제 시스템에 그 산업 농업이라는 그 시스템에 동조하면서 얘를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 자체가 그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양하게 들었던 건 농업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 막 탄소 중립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건설회사에 다니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다 전기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라는 자원을 쓰고 하는 방식들을 다양화하는 것 뿐이지,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전제에선 탈피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고 뭐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 생태계나 자연계 내에서는 폐기물이 없이 쓰레기가 없이 다 자원이 되고 거름이 되고 이런 건데, 이 산업계에서는 쓰레기라는 부산물이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걔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한다는 그 우리의 논리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된다. 저는 앞부분 읽으면서 사실 저는 좀 나이도 많고 농촌 출신이거든요. 뭐 우리 집이 농사를 짓거나 농장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좀 알고 있고 읽으면서 참 엄마 생각이 많이 난 거예요. 우리 정말 그 순환하는 게 조금 보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막 특히 쌀 같은 거는 쌀은 한 톨이라도 남기면 엄청 할머니나 엄마한테 혼나고 밥이 쉬어도 밥이 쉬면은 물에다 씻어서 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쌀이 그게 농사를 한번 너 농사 한번 지어봐라. 그거 지으면 네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려가지고 이렇게 통에다 담아 놓으면은 축산하시는 분들이 집집 그 아주머니들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모아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사료로 쓰고 그리고 뭐 봄 여름 되면 이제 인분 냄새가 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게 그 마을에서 순환돼서 일어나고 키웠을 때 애 키우는 그 가족 농부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하고 비슷한 게 우리 애 키울 때 내내 얘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응가는 얼만큼 했는지 뭐 이런 걸 계속 신경 쓰면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애정을 주는 과정 때문에 물론 내 자식이라서 사랑하는 거 있지만 만약에 남의 자식을 키우든 강아지를 키우든 내내 신경 쓰면서 이 마음을 쓴 과정 자체가 그냥 애정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했는데 또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보면은 이제는 뭐 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유기농 그거를 공장 시스템에서는 큰 그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유기농을 산다고 해서 이거 비료를 좀 덜 쓰게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자체가 어떤 그 삶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주부의 삶이라면 뭐 하면서 살림 살죠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구나. 내가 살림을 살지는 않는구나. 나는 소비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 책에서 느꼈습니다. 그런 거를 진짜 자각하면서 사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너무 지배적으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거 자각하기조차도 힘든데, 이런 진짜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 시간이 더 소중해지네요, 선생님.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그곳이 또 고향이며 뭐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지금 온 삶을 먹다라는 농사,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뭐 먹거리에 대한 풍경,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목이 우울한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는 와중에 사실 우리는 그 선생님 글 읽고 좀 생각을 해본 게 인간은 이 돌봄에 어떤 걸 생명을 돌보는 기쁨을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거리랑 멀어져 있고 과정을 볼 수 없고 마트에서 그 모든 게 다 정갈하게 손질된 먹거리를 구입해서 먹는 이런 삶이 약간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생명을 돌볼 때 느낌을, 기쁨을 보충해 줄 수 없어서 도시인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식물을 키우고 계속 애착하는 무슨 다른 대체물을 찾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라는 말은 안 좋다고 하시지만, 본성으로 돌봄을 할 때 뭔가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잃고 있어서 도시인들이 그 대체물을 찾으면서도 계속 우울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글을 읽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원델베리는 이 흙이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고 사실 그 연주쌤은 자연학에서 읽으셨나? 흙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흙이라는 그 아담이라는 그 성경에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흙이래요. 그래서 뭐 흙으로 뭐 아담을 빚고 아담의 갈비뼈로 뭐 그 이불을 만들었는데 그 갈비뼈가 사실은 그 살림이다. 뭐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흙이 뭔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 흙을 멀리하면서 그 흙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더 이상 그 생명 경시 여기까지 갔고 더 이상 생명을 출산하지 않는 뭐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았을까? 점점점 흙과 함께 황폐해지고 있는 느낌, 인간이. 뭔가 돌봄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 이렇게 생명에서 벗겨지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진 선생님 글에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울한 도시인, 왜 우리는 지금 우울한 도시인일까 해서 생각이 여기까지 갔던 거. 먹거리를 잃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농부의 삶이 우리가 예전에 그 농부의 삶이 되게 이렇게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힘이 든다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행복한 삶이라는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느끼는 거지 사랑을 받으면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여기서 큰 농장 얘기하고 소농장을 하면은 매 순간 어떤 기쁨을 느끼고 힘이 들어도 바로바로 뭐 이제 자꾸 곡식이 자라는 걸 보고 또 사람들이 자라는 걸 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우리가 사람하고 어울려야 될 필요가 없는 뭐 인터넷이 발달시들었는데 거기는 뭔가 조금씩 부족해서 이웃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 그리고 그렇게 또 여기 책에서 읽은 대목 같은 경우인데 요즘에는 계단신호 같은 것도 없다고 그 땅에 맞춰서 땅과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농사를 짓다 보면 그게 지형에 그대로 나타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라도 나와 가족과 이 땅과의 하나의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하나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하고 고구분 선생님의 그 지루함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부족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뭐 해 위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때를 아는 것 이런 거를 다 신경 쓰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 오감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근대로 돌아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완전히 일을 나눠서 부분적인 일만 하고 전체적인 일을 안 하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근데 이제 그 농부의 삶을 살면은 그 자체가 하나하나 결과가 바로바로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씨가 나오는 걸 보고 이게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많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우리가 되게 즐거운 삶에서부터 조금 멀어져 있어서 그래서 근데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경쟁만은 아니고 계속 교감하고 계속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이러지 않으면은 좀 시들시들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그게 이제 기계의 발달과 함께 또 삶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소비 활동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비를 해보면 역시 이제 집안이 비좁아지고 막 이제 음식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막 이런 그렇지 않은 그런 또 돌봄과 그리고 이제 손을 써서 하는 그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오감이 만족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 예. 그 진짜 흙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쓰레기 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다 얘기들도 엄청 재밌었거든요. 흙 같은 경우도 그냥 생각이 난 게 저희가 우리 만물은 뭐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그냥 단지 태어날 때 흙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 흙에서 막 부산돼서 흙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공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살아가면서도 뭐 손톱 깎고 머리카락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거 다 자유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이 흙에 엄청나게 많은 자기 자신들을 막 계속 담고 있고 그 흙에서 이제 난 것들이 이제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는데 진짜 흙이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대체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쓰레기는 그냥 어떤 버리는 거 아니면 쓰레기는 쓰레기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쓰레기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엄청 황폐하게 순환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그 막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들 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개들을 먹이를 주잖아요. 그것도 제가 어디서 읽었었는데 그 막 저희가 만드는 쓰레기들이 되게 그 소 가축들의 사료로 많이 쓰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씨한테 찌꺼기가 마저도 이게 소들한테 먹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막 소도 쓰레기를 안 남기려고 소 시체로 이렇게 사료로 줬다가 이제 막 그 광우병 걸리고 그런 거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이 쓰레기라는 게 결국에는 이것도 남는 거 없이 순환하고 있기는 한데 대체 이게 자연의 순환과 다른 지점이 어떤 거지 하는 생각이 맨날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흙에서 생각나는 거는 흙에 사는 무수한 미생물들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사실 지금은 공장식 농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도시나 이런 거를 지역을 구분할 때 그런 시설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특정 지역에만 그런 시설이 구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냄새도 나고 더 처리하는데 부하가 걸리고 그 흙에서는 그런 가축들의 분뇨가 그런 폐기물로 처리되는 게 얘가 땅에 영양분을 주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웬델베리가 책에서 나왔듯이 땅과 그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한계를 줘야 된다. 그리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거의 규모 이런 것들도 그 가축의 분뇨가 흙의 입장에서는 그런 미생물들을 살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하나의 자원이고 그럼으로써 식물들이 계속 또 자랄 수 있고 저희 먹거리들이 그런 순환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우리는 이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으로 쓰레기 이런 선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건설도 그렇고 요즘 경제에서 순환 경제 이런 단어들이 되게 유행을 해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보긴 하지만 결국은 이 폐기물이 어떻게든 매립이 되든 소각이 되든 그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현대는 이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면서 자원의 한 구성 요소로서
다른 식물을 자라게 하고 흙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자원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순환경제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현대 그 산업적인 시스템을 계속 전제로 하고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하는 거라서 과연 이게 자연을 복원하는 일일까? 아니, 그러니까 복원한다는 그 단어 자체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생태계를 살리는 걸까? 라는 의문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정말 단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 굉장히 지배적으로 저희가 지배받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라면은 정말 이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사고만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선생님 우리 아까 말했던 다양성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선분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입체적이면 다각도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생명을 먹으면서 사실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또 나누는 게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뭐 농산품, 식물, 토양에서 나는 걸 먹고 가축이 고기가 돼서 먹지만 사실은 이게 생명을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이게 농산품이어도 사실은 공산품처럼 구입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과정 자체에서도 생명 소거된 상태? 예, 볼 수 없는, 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돼지 사육장이나 닭 사육장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케이지에 갇혀 있는 그 동물들을 보면 사실 그 다음날은 안 먹고 싶잖아요. 고기가. 이런 걸 안다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온 삶은 사실 우리가 먹는 거는 그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도 다른 또 생명이 필요했잖아요. 그 계속 다른 생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환이란 게 참 공장이라고 얘기하나 소를 키우는 그 축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순환한다고 그 소의 부산물 그 외국 사람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소의 부산물도 그럼 순환을 해야 되니까 갈아가지고 소한테 먹인다 뭐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질렀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어떤 생명체도 우리가 뭐 동물도 먹으면 또 이제 알고 먹으면 우리 옛날 사람들은 집에서 사랑하고 키우던 개도 잡아먹고 사랑하고 키우던 뭐 소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생명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의 숙명인데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뭐 식물은 또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나름대로 불쌍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먹을 때 그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생명체는 뭔가를 먹고 살 수밖에는 없는데 거기에도 어떤 그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 어떤 형태의 뭐 예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먹을 때 내가 너를 먹어서 미안하다는 연민이라던가 그래도 너 이렇게 자라줘서 뭐 예를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를 잡아먹을 때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먹어서 정말 미안하고 또 먹으면서 또 감사하고 이런 마음 감사와 연민이 빠진 그런 먹음이라든가 그런 순환에는 자연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소에게 소를 먹인다는 거, 어떤 인간에게 인간을 먹인다는 거, 이런 건 조금 더 먹음에 대한 뭐 포식에도 예의라기보다 자연의 섭리가 필요한데 굉장히 그거랑은 다른 행동이었던 것 같고 자연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순환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통 생각하면은 뭐 태양광하고 뭐 이제 풍력 이런 거 하는데 지금 깜짝 놀라는 게 뭐 정말 경치 좋은 남해 같은 데 가면 남해 초입부터 산을 깎아가지고 하늘을 쫙 했거든요. 이것이 정말 친환경인가? 이런 의문, 나무를 베어서 거기 태양광을 해놓는 게 친환경인가? 뭐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업이니까 산업적인 단어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구나. 어쨌든 그 생산 단위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상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는 대상, 거기에 뭐가 깃들여져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가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생산 단위에 들어가 있는 땅, 뭐 날씨, 뭐 농부의 노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한다면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과정 안에서 같이 고려되는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도 생산자를 생각하고 그 과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먹거리를 상품으로 소비하지 않고, 아, 온 삶을 먹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 내가 그냥 그러니까 제 자체의 태도도 먹거리를 그냥 하나의 시장 가서 구매하는 거, 마트 가서 구매하는 상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나의 태도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선별을 취해서. 근데 자연에서는 버려야 될 것은 없고 배제해야 될 것은 없다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성하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전 동시에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쓰레기가 어떤 거를 쓰레기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진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타인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게 이 쓰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타인을 성장시킨다는 게 어떤 걸 성장을 시켜? 라고 했을 때 그냥 몸만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와 연민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온 삶을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먹을 때 그 음식이 단순히 먹고 싸는 쓰레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진짜 이 먹는 것 자체에 그 음식 자체에 담겨 있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연민해야지 이제 그 음식도 쓰레기가 되지 않고 나도 쓰레기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진짜 감사함과 그런 감각적인 것을 빼고 어떤 뭐 이성적으로만 따로 사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막 이해를 하는 차원이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그러면 그거랑 연관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고 즐거움도 사실은 또는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하고요. 그런 감정이나 어떤 것은 그냥 누군가는 그렇게 다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 사람마다 다 있을 테니까. 먹거리에 그 애정을 쏟는다는 표현, 그 다음에 먹거리에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표현, 그래서 온 삶을 먹는다는 게 정말 뭐 단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진짜 이렇게 이걸 나누고 있구나. 이게 쌓여있는 것들을 이게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겹들을 같이 이루고 있구나. 음식 하나에도 그 도토리나무가 대단한 그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야생인데 조금 더 우리 집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도토리 나무를 아무리 데려오고 노력해도 그 도토리 나무는 벗어난대요. 그거를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건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금 이게 저희가 소를 가축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도토리 나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온 삶을 먹는다는 게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 모두 포함한 어떤 전체 삶의 이야기를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먹는 풍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떠들면서 모여서 먹는 풍경이 나오기 때문에 식탁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 삶을 나누는 거지. 이게 생명을 나누는 거지. 잘 모르겠지만 온 삶을 먹자의 장면을 펼쳐주는 거 아닐까요? 그게 먹거리의 삶이 포함돼 있고 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삶도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에 대한 장면을 이게 우리 삶과 먹는 게 이렇게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거구나. 나의 삶의 전부구나. 하여튼 그런 걸 펼쳐주는 효과적인 장치가 아니었을까. 온 삶을 먹다라고 할 때 온 삶이라는 게 그냥 내 음식 자체에만 이게 삶이 담겨 있어라고 생각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스토리,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어떻게 어떤 삶들을 거쳐왔고 어떤 삶을 품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소설 같은 방식으로 펼쳐주니까 이 먹거리 얘기를 약간 이게 음식 자체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게 먹는 현장에서의 그 삶 자체도 이제 내가 함께 먹고 있구나 이런 게 조금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다 같이 이게 밥을 먹잖아요. 이 밥을 먹을 때 내가 먹는 게 단지 이 밥뿐만이 아니라 이 밥을 먹으면서 이 친구들과 얘기하고 친구들과 한 얘기들도 내가 함께 먹고 있는 거고 그 분위기라던가 어떤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먹고 있는 거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먹거리라는 게
그냥 단지 뭐 먹는 거 잘하자 이런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먹고 있을 때의 현장 자체도 내가 잘 이렇게 좀 정성을 다해서 먹어야겠다? 혹시 우리는 스토리여야지 좀 와닿고 스토리여야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먹거리에 얘기가 있으면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